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자가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고의 가해자를 만났어요. 그 순간 벌어진 일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김태준 씨, 올해 45세입니다. 태준 씨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태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간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가해자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대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거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태준 씨는 법정에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그 말로 내 아내가 돌아오나? 민준은 감옥에 갔습니다. 태준 씨는 혼자 남았어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연이, 당시 5살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5살 아이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해요? 태준 씨는 혼자 수연이를 키웠습니다. 회사 일하고 집안일하고 수연이 돌보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수연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회사 가고 저녁에 수연이 데려오고 저녁 만들고 씻기고 재우고 밤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보고 싶어. 왜 날 두고 갔어?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출소했어요. 태준 씨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구나. 3년 만에. 태준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겨우 3년이야? 내 아내 목숨이 3년밖에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는 15살이 됐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재혼 생각도 해봤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생각났거든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수연이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산책을 하려고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소풍을 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쓸쓸했어요. 우리도 아내가 있었으면 저렇게 행복했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는 할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이었어요. 태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저 사람이. 태준 씨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태준 씨를 보고 놀랐어요. 김태준 씨. 민준은 태준 씨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준 씨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연이가 보고 있으니까요.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어. 알아? 민준은 울었어요. 알아요.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는 민준이 우는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울면 뭐해? 내 아내가 돌아오나? 그때 휠체어의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드님, 그분이 누구시니?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분은 제가 예전에 잘못한 분이에요. 할머니는 태준 씨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는 할머니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김태준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태준 씨는 거절하려다가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수연아, 아빠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태준 씨와 민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이 옆에 계셨어요. 민준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3년을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제가 치인분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원망하셨어요. 태준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출소하고 나서도 힘들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취직도 안 됐어요. 전과자니까요. 자살을 생각했어요. 여러 번요. 한강에도 가봤어요. 하지만 못 죽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요. 민주는 휠체어의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하세요.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하세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태준 씨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10년 전 25살 청년은 사라지고 지친 35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이요. 돈은 많이 못 벌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아서요. 매달 제 월급의 절반을 모아요. 그리고 김태준 씨 딸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요. 태준 씨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는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딸 이름으로 된 적금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넣어요. 7년째 하고 있어요. 태준 씨는 통장을 봤습니다. 정말 수연이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잔액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왜? 민준이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 잘못으로 그 아이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제가 책임져야죠. 이 돈은 나중에 수연이가 대학 갈 때 쓰게 해주세요. 아니면 결혼할 때 쓰거나요. 제 마음입니다. 태준 씨는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10년간 품었던 분노가 녹아내렸어요. 당신은,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태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아내를 잃은 아픔이 너무 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당연해요. 태준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속죄하며 사는 걸 보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네요. 당신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10년 동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민주는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는 통장을 돌려줬어요. 이 돈 계속 모아주세요. 수연이 대학 갈 때 주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수연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왜 이 돈을 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주는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연이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예요. 두 사람은 수연이한테 갔습니다. 수연이는 할머니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분 인사드려. 수연이는 민준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한테 절했어요. 수연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내 엄마를.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수연이는 놀랐어요. 아빠, 이분이 누구예요? 태준 씨는 설명했습니다. 수연아, 이분이 10년 전에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분이야.
교통사고로 수연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요? 민주는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내 엄마가. 수연이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일어나세요.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수연이는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잘못하신 거 알아요. 엄마를 잃게 해서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아저씨도 고통받으셨죠? 10년 동안요. 그럼 됐어요. 수연이는 어른스러웠습니다. 태준 씨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민주는 수연이한테 통장을 줬어요. 수연아, 이거 받아줘. 아저씨가 내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야. 수연이는 통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이 돈 잘 쓸게요. 그리고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태준 씨와 민준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민준은 계속 적금을 넣었어요. 3년 후 수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민준이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어요. 수연이는 민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저 대학 합격했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민준은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구나. 지금 태준 씨는 민준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요. 민준 씨가 진심으로 속죄하는 걸 봤어요. 10년이 넘게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렸어요. 민준도 말합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제가 저지른 죄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태준 씨와 수연이가 저를 용서해줘서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준은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넘게 속죄하며 살았어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돈도 모았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진심을 보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더욱. 하지만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불행을 만들어요. 그리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속죄하세요. 민준처럼요. 그러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태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수연이도 말합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엄마도 편히 쉬시죠.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